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만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수정치가 최저 1.1%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져갔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60일 이평선을 위협받기도 했고 오늘은 그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코스피가 0.09% 정도 오르면서 1731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상당히 복잡하게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현재는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와 매도를 좀 오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쉽사리 후반부까지도 어떻게 될지는 예단 내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심리적 지지선인 만선이 붕괴됐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안고 국내 증시 출발을 했는데요. 7월 수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호재가 낙폭을 제한해주고는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포인트 오른 173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24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10시 구간에서 상승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중국 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내 하락으로 흐름 바꿨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본격적으로 낙폭을 줄여가면서 현재는 상승으로 다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173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기관이 역시 매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짚어봅니다. 개인 쪽에서 1,0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400억 원 정도 매수폭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투신권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79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가봅니다. 현재 코스닥은 아직까지 파란불 켜놓고 있습니다. 3포인트 가까이 내리면서 46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464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본격적으로 낙폭이 크게 늘려가면서 46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본격적으로 수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4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오늘도 사주고 있는데요. 8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오늘도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1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7원 오르면서 1197원에 출발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상승세는 크게 키워가고 있지만 하지만 월말을 앞두고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낙폭 그 상승폭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차원 20전 오른 1190선 20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석유화학주들이 오늘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제마진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늘장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 오르고 있고요. SK에너지가 2.4% 오르고 있습니다. GS 역시 4% 오르고 있고요. OCI와 하나케미칼 6%대로 큰 폭으로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조선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주 호조와 선가 상승 기대감에 오늘장 오르고 있는데요. 약세장 속에서도 버텨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이 3% 오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2.3%,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역시 3%대 오르면서 조선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IT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올랐었던 IT주들이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전자가 2%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LG이노텍 마찬가지로 3% 가까이 내리면서 오늘장 대형 IT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급락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백악관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기금 지원을 잠정 중단하라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항소한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는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RNL바이오가 5% 오르고 있고요. 세원셀론텍이 5% 역시 오릅니다. 차트상에는 나머지 종목들 2%대로 상승하면서 줄기세포주들 오늘은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대안투자 성격이 부각되면서 오늘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성문전자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요. 한국화재, 울트라건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식품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우선주들이 오늘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시 현재 코스피는 다시 빨간불로 돌아선 상태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 약보합권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신증권투자전략부의 최재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3거래일 연속 나오고 있고 만약 오늘 하락한다면 6거래일 연속 우리 지수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현재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국내 증시는 5일 연속 하락했는데 오늘 6일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 중에 있습니다. 스페인 법원의 세금 환급 결정으로 유럽 재정 적자 위기감이 재등장하면서 미증시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우려가 점쳐지면서 국내 증시가 제대로 된 반등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 의약품 업종과 화학, 운수 장비 업종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기계와 은행, 보험, 전기전자, 첨예 의복 등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는 현선물을 3일 연속 순매도 중에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 중에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지수의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운수장비와 건설업, 은행 등은 외국인이 매수하나 소폭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 보험은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장임은 분명합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쉽게 오르는 종목을 찾기가 어렵고 이 오르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져가는 종목들도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장일 때 이 투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시장이 제한된 박스권이라고 하지만은 일부 종목만 움직여주는 장세가 되고 있는데요. 더구나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 우려까지 커지면서 시장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불안정할 때 상대적으로 주목할 스타일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전분기 대비 좋아지는 종목이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들 종목은 변동성이 안정이 되거나 변동성이 불안정해도 모두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QOQ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 ICT, S-오일, 라겟낙, 만독, 구순당, 셀트리온, 풍산 이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실적이 좀 좋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경우도 많고 시장을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조금 관망하거나 아니면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연소 하락했다는 과매도 진입분에 따라서 일정 부분 단기 매수를 저울질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 자세는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핵심 국면에서 일정 부분에 이제 단기 매수 부분을 참여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그림 자체로는 리스크 관리 부분에서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게 됩니다. 향후에 이제 단기 반등이 있더라도 기술적 반등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11월 달에 연중 최고 승률을 기록하는 경기 방어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분기 정도에 사서 11월에 차익 실현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배당주도 그러한 스타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배당주 그리고 또 경기 방어주 쪽으로 3분기쯤에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주식을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뜻이죠? 예, 지금 사더라도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지 이 부분 사서 1800 이상에서 9월에 보고 판단 이런 전략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아무래도 목표 승률을 낮춰서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신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지수가 만선이 붕괴가 됐는데 앞에서 김보람 아나운서가 심리적 지지선이 붕괴가 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변행키의 입에 관심을 귀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 상당히 어렵죠? 예, 맞습니다.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어제는 10,000포인트가 붕괴가 됐죠. 한 주를 놓고 보아도 경제지표 발표가 계속되었었는데 이렇게 안 좋기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초에 주택지표로 시작해서 내구재 주문 또 고용지표 어제 나왔는데요. 어제 나온 고용지표 같은 경우가 호전되었고 그 이외 지표들은 크게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제 고용지표가 호전되었어도 시장이 빠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전일의 저점 위에서 움직였었고 또 종가가 저점 위에서 형성하였기 때문에 어제 하락했다 이 점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요. 그 전날 깊은 하락에서 올라온 반등이 단순 반등 차원이란 점 감안한다면 역으로 어제의 하락도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큰 영향력이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이틀 금요일에 이벤트성 움직임, 이벤트에 대해서 순거리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모든 관심은 결국 오늘 금요일에 GDP 수치하고 버냉키 의장 코멘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금주에 한 2% 넘게 하락하면서 3주 연속도 하락세를 보였죠. 한국 시장이 그동안에 디커플링을 보여왔었는데요. 미국 경제하고 증시가 이렇게 최악의 소식을 쏟아내면서 1만 포인트 붕괴되는 모습으로 이어지니까 한국 시장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경제지표 경기 선행지수가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경기 반전의 시그널을 좀 기대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왔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 시장 역시 전 고점대까지 들어섰기 때문에 저항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기술적 저항대에서 모멘텀 부재 속에서 조정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또 오늘도 또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장에 기대를 해왔던 것이 이 경제지표가 좋아질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 좋은 경제지표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호재를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나오길 기대하는 미국 쪽의 코멘트보다도 중국 쪽에서 긴축 완화나 경기 부양이 좀 더 기대됐었는데 중국의 모습이 참 더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이제 아시아권에서 어제 일본에서 경기 부양책을 예상보다 빠르게 이달 안으로 초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좀 다른 나라도 좀 퍼져나가면서 경기 부양책이 좀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일본은 엔고 현상하고 더불어서 증시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주요국 증시에서 연저점을 깨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모습인데 일본 같은 경우가 연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만약에 이렇게 경기 부양책이 급한 나라 순서대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미국도 어려워질수록 또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다우지수 저점을 놓고 보면 올해 저점이 9,614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300포인트 넘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큰 기대를 좀 하기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미국의 경기 부양 코멘트 실효성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지만 오늘 밤의 결과하고 다우 시장의 좀 반응 주목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중에 60일선이 붕괴가 됐고요. 우리 증시, 미국 증시 못지않게 불안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 업종별로 그리고 또 종목별로도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장에 대한 진단도 들어보도록 하죠. 네, 한국 증시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한 주간 또 2% 넘게 내렸기 때문에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는 디커플링이 깨진 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60일 이평이 깨지기도 했었는데 1720에서 30포인트대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지지선이 있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직도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밤 미국의 영향에 따라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느냐 향후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기술적으로 여기서 올라가면 상승 쪽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또 하락을 해도 마찬가지로 분석이 정반대로 틀려질 수 있는 기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투자 판단을 실전에서는 더더욱
투자 판단을 보류할 필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 이 선이 붕괴할 때라고 가정을 한다면 추가 하락 1650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좀 개파락을 해서 1650까지 간다 하더라도 추가 하락폭을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이 암울한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한 50포인트, 6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투자 심리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펀더멘털적으로 생각할 때도 1650선 정도 하면은 한국 기업 올해 추정이익 감안했을 때 PER이 이제 한 8배 수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선의 지지는 기술적이나 펀더멘털적이나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전체적인 흐름도 문제겠지만 업종이나 종목 선택에 있어서 최근에 주도주 흐름에 이제 균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역시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안정이 되어도 주도주 쪽에서 좀 균열 양상이 보이면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또 순환매가 어떻게 될지 그 점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일부 상승세가 유지된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좀 이제 과열 상태다. 또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정 주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안정을 찾고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한 투자자라면 이제는 그러한 특별한 종목보다도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포트폴리오 구성보다 업종 대표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닥권 형성을 위해서 반등을 하고 또 등락 과정이 몇 번 나타날 때 업종 대표주가 제 역할을 해줘야만 시장에 대해서 믿음이 좀 생기고 또 여타 다른 종목으로 매기 확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업종 대표주로 좀 접근을 하고 안정된 이후에 종목별 장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시장 안정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버냉키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소식이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그렇다면 이 발언 이후에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부양책의 내용에 따라서 또 틀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GDP 수치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나오는 그 더블딥 얘기가 GDP 수치가 거의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안 좋게 나타나는데 얼만큼 안 좋아지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버냉키 말을 들어봐야 되겠죠. 경제지표 쪽으로도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제는 30일, 거의 말일로 가까우죠. 31일로 들어가면 개인소득이나 개인소비 같이 이제 소비 관련 또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재료죠. 또 말일에는 재료가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택가격지수,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또 나오고 시카고 PMI, 또 한국에서는 경기선행지수가 나오고요. 1일에 ISM 제조업지수 중요하고 또 2일에도 또 주택지표가 또 나오고요. 3일에 또 실업률로 또 이어지는 그런 지표 일정을 놓고 보면 또 쉬운 일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선행지수 관심권이다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한국 쪽 지표가 큰 변화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변화의 가능성을 따져볼 일이고요. 중국 경기 선행지수하고 비슷한 관점으로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PMI 지수도 마찬가지로 1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 제조업 지표가 침체로 진입했기 때문에 중국 PMI 지수가 좀 대체해서 반전을 기대하는 것이고 미국하고 더불어서 중국의 구매관리자 지수 이제 제조업 지표와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못지않게 주요한 지표들이 많이 몰려있고 또 이번에는 제조업 경기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번 주보다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번 주 지표들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 쉽게 시장에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 주 역시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으로 시장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역시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02% 오르면서 1730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관이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개인과 함께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들 쪽 적극적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기관들과 이 투신 이런 쪽이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신 쪽에서 264억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는 68억 정도, 보험 쪽에서 200억 정도 골고루 순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데서 수급적인 안정감,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동향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안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도 지수의 견조함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95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1250억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48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14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2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13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3거래일 연속 매도가 이어지면서 이 앞으로 추세도 매도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동향, 일단은 이제 파생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일정 수준까지의 하락 가능성은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추세적으로 본격적인 하락,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현재의 미결제 약정과 변동성 지표를 살펴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반경 직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70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 매도는 이제 점차,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그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KB금융과 현대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신세계 등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지방은행들, 부산은행 이런 쪽도 지금 순매수가 잡혀 있고, 기업은행 이런 쪽이 지금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삼성전기와 LG전자 그리고 LG의 신한지주, 삼성생명 등을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의 순매수하는 종목 흐름 보게 되면은 삼성생명과 효성 그리고 KB금융과 삼성물산, LG디스플레이까지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은 한국전력이라든가 두산인프라코, 한진해운 그리고 삼성화재, OCI 등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동시 순매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인들과 기관 동시 순매수에 KB금융이 상당히 좀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그리고 대한항공, GS 등으로도 동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율촌화학 그리고 강원랜드, 한국타이어, 하이닉스까지 살펴봤는데, 강원랜드, 한국타이어, 하이닉스 일단은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양호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율촌화학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강원랜드 화요일, 수요일은 한국타이어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매수가 9,100원에서 9,200원 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이라든가 전체적인 하나의 배당 메릿을 생각을 해봤을 때 손절가를 좀 낮추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 후 보유 시점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8,800원으로 정정을 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 시가 배당률 5%에서 6%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 부분은 저점 부위에서 하시면은 더욱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후 보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말씀을 드린 강원랜드 현재도 주가 흐름 양호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21,000원에서 22,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매수 후 보유로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업황의 진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하자라는 개념에서 목표가 26,000원까지, 손절가 2만원까지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국타이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매수가 24,500원에서 25,500원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오늘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장중에 좀 급하게 떨어졌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보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절 라인이 23,700
2,800원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손절 라인을 좀 지켜주시고요. 목표가 3만 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권에 들어갔다가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 쪽의 관심권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관들 쪽이 눈에 띄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살짝 과하게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기관들 쪽에 이 시각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22,000원에서 22,8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매수 지속이고요. 목표가 25,000원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1,000원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율촌화학에 대해서는 손절가까지 나왔는데 손절가를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8,800원 선으로 조정을 해 주셨고 목표가를 그대로 두셨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율촌화학 그리고 강원랜드, 한국타이어, 하이닉스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정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현재 문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 저희에게 문자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과연 얼마나 급등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들 흐름이 어떤지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셀바이오텍 유산균 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서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유럽 시장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런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유산균 하면 불가리스 이런 유명한 유럽이 더 유명한 그런 곳이죠. 그런 유산균의 본고장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주가 수준도 박스권을 돌파해놓고 주가가 전혀 밀리지 않으면서 견조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하방 경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지라인으로 말씀드린 5,000원까지 밀리지 않고 현재 5,300원 이상에서 세워두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셀바이오텍을 매수하신 분이라면 6,5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렸고요.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추세를 깬다든가 대량 거래 터지면서 밀리거나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징후가 아니라면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 7월 초에도 대형 양봉이 나오면서 쭉 뻗어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큰 폭의 상승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 돌파하고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요일 날 드렸던 오리온인데요. 자, 오리온도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한 현재 지지라인으로 말씀드렸던 37만 원 이상에서 견조한 흐름으로서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횡보 후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 나가는 그러한 흐름이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실적이 호전되는 만큼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41만 원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렸던 37만 원을 지지해주는 흐름이라면 그대로 보유하셔도 무방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한익스프레스 역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운송 관련 주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급등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시면서 대응하실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3,500원 정도의 지지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면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장중 그 이상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세상으로 현재 27,000원 정도 최근에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 본격적인 상승관에 진입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1차적으로 한 29,500원 정도에서 저항 라인에 걸친다는 점에서 이 가격의 돌파 여부를 체크하시고요.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급등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23,500원 부근의 지지 여부 꼭 체크하시고요. 혹시 깬다면은 일단은 매도해서 회복할 때 재매수하는 전략을 써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일 말씀드렸던 동부 CNI 전일
소개는 해드렸지만 매수하지는 못했었죠. 동부그룹의 지주사 전환의 수혜주로 말씀드리면서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매수할 기회를 주네요. 오늘 지지라인으로 말씀드렸던 4,750원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되면서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상한가 나오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음봉 떨어질 때 사실 보기 싫은 자리죠. 오늘 금요일이고요. 또한 조정받는 시점에서 지지라인을 확실히 지켜주는 그런 흐름에서는 참여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4,750원의 지지가 되는 흐름인 만큼 매수의 분할로 가담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로 6,9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요. 지주사 전환이 되면 향후 주가는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직전 고점이었던 5,880원의 돌파 여부 꼭 체크를 하면서 현재 구간 4,800원 전후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750원의 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매수가에서 한 5% 정도의 짧은 지지를 보자는 말씀의 의미에서 드렸던 건데요. 현재 구간에서 4,750원의 지지 꼭 확인하면서 가져가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샵 5588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하신 그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가격, 비중, 매수 시점까지 정확하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금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현재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6거래일 연속 하락이거든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어떤 분들은 또 짜증까지 내시는 분들도 있기 마련인데 현재 시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시초가에 이제 미국 시장 그 하락분에 대한 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근데 상당히 장중에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낙폭은 만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최근 들어가지고 만들어졌었던 저점 부근인 1710포인트대 정도, 그 정도까지 지금 하락을 했고요. 오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오늘 미국 시장 1% 정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저점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등되는 모습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과연 이 저점이 지켜질지 혹은 지키지 못할지 그런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인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반등의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다시금 반등 이후에 꺾이더라도 다시 재차 꺾이지 않을까. 그래서 연일 이번 주는 하락한 거에 대한 반등이 다음 주 초와 중반 정도까지는 적어도 한번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다 보면은 이 정부 정책 쪽으로 좀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테마가 나오기 때문인데, 마침 또 29일에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건설주 쪽으로도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지난주 살펴봐도 건설주 쪽으로 등락이 좀 있었던 그런 하루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건설주 쪽으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이 건설주 전망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대림산업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대림산업 매수하신 가격이 69,000원이고요. 3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문자를 하나가 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1.6%의 대림사랑 오르고 있거든요. 네. 건설주 29일 날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네. 일단은 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다 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 대림산업의 한 큰 흐름을 한번 월봉 차트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대림산업의 월봉
차트인데요. 2007년 고점 이후에 큰 폭의 하락 이후, 그 다음에 반등할 때도 내려올 때 각도보다는 상당히 약하게 반등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규제에 대한 그런 영향을 떨쳐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이 차트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가까이 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들이 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어느 정도 실렸고요. 물론 이러한 상승세의 근본적인 원인들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이제 건설주를 좋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 그런 어떤 안 좋은 점들,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기존에 주도했던 주도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가가 부진했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악재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면은 향후에 조그만 호재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정부의 입장에서도 건설 경기, 그러니까 주택 경기에 대한 마냥 이대로 방치해 놓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어떤 정부 정책이 좀 더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에서 건설주가 좀 긍정적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대림산업이 72,5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최근 들어가지고 상당폭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국면인데, 일단은 여태까지 어떤 이평선들과의 이격도 좁히기 과정, 그러니까 향후에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금 고점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대림산업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 건설주 전체적인 전망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노펙스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2188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5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네, 지금부터 비중이 많으신데 추가적으로 매수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추가 매수도 한 가지의 어떤 기준을 두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은 상반기에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상반기에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렇지만은 그와는 다르게 이제 결국에는 순이익은 적자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자회사 모잼에 부실을 정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큰 폭의 적자를 실현했고, 향후에는 그러면 어떨 것인가, 이런 자회사 모잼에 대한 그런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주가를 억눌러 왔었던 그런 악재가 반영이 됐다라면은 아마도 하반기에는 좀 더 이거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수익 악화에 큰 영향이었던 단가 인하 요인이 좀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회사 모잼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이지만은 일단은 가격을 3,100원, 얼마 전에 만들어졌었던 3,100원 정도 가격을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라면 그게 시장의 요인이든지 아니면은 시노펙스 자체 요인이든 간에 이 가격을 깨고 내려간다라면은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한 단계 더 밑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을 3,100원으로 두시고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한다라면은 일단은 가지고 있는 비중 50%에서 적어도 한 20%까지 좀 대폭적으로 줄이는 그런 액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는 저희가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 주에 시장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테마 중에 한 테마를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가 상승과 하락 계속해서 잇따라 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급락세가 나왔었고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화제약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가 꺼냈는데요. 조화제약 3659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2.5% 오르고 있긴 한데 손실이 꽤 깊거든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4,000원 정도면은 조화제약 최근 들어서 상한가 한번 실현 이후에 지속적으로 잘 버텨주다가 이제 전일 악재가 하나 나왔었죠. 미국 연방법원에서
미국 행정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기금 지원을 중단을 하라라고 판결이 나면서 뭐 차바이오엔 하한가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10% 이상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뭐 한 3% 정도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전일 큰 폭의 거래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10% 넘는 그런 급락으로 인해서 7월달 정도 박스권에 머물렀었던 가격대까지 빠지게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바이오주들의 어떤 최근 들어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미국의 덴드레온이라는 세포 치료 임상 3상이 통과하면서 주가가 10배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최근에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는데, 또한 미국 쪽에서 그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다시금 주가가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 빠질 때 큰 폭의 거래를 동반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바이오는 미래 산업이다,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슈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다음 주 초중반 좀 기대가 되는 자리입니다. 네. 일단은 반등세를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자리고, 일단은 반등이 다음 주 초중반에 나와서 한 3,5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가지고 있는 뭐 비중 100%라고 하셨는데, 이 비중을 좀 절반이라도 좀 줄이셔가지고 다음번에 꺾여서 내려왔을 때 뭐 3,200원 선이라든지 이 정도 선에서 다시금 재차 비중을 좀 더 늘리셔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3,500원 선이면 매수 가격이거든요. 그렇다면 3,500원 선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단기적으로 다음 주 중에 아마 그게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게 조화제약 일봉 차트인데요. 전일 하락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상한가 실현을 8월 초에 하게 되면서 갭을 만들었었는데, 여태까지 그 갭 자리가 메우지를 않고 지켜줬었던 자리죠. 그런데 네. 드디어 전일 특별한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이 갭이 메워지고 다시 원위치로 오는 그런 차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3,500원 위로 다음 주에 올라가기 좀 호재가 없이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좀 많습니다.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봐드릴 종목 역시 비중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질문이 막 올라와 있거든요. 네. 삼성전기가 비중 80%나 보유하고 계시는데 12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삼성전기가 7월에 16만 원 선을 터치했던 걸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느덧 10만 원대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지금 LED 업종 전반으로도 좀 좋지 않은 기류도 흐르고 있고요. 예. 그 업종 전반까지도 함께 해주시죠. 일단은 8월 초에 안 좋은 외국계 레포트가 나왔었죠. LED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레포트가 나오면서 뭐 수급까지도 같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또 이렇게 하락하면서 얼마 전에 만들어졌었던 저점까지도 이렇게 살짝 붕괴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N자형으로 계속적으로 주가 가격대가 레벨 다운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뭐 특별한 호재라든지 그다음에 특별한 어떤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가격이 이런 식으로 추세가 꺾여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 일단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으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전에 만들어졌었던 저점 부근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다음 주 초중반 만약에 장이 반등을 한다면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한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 초중반에도 어떤 미국 시장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빠지게 된다라면은 어쩌면 그게 시초가에 반영이 되면서 갭 하락하고 크게 밀리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자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종가상으로 크게 들어놓지 못한다라면은 일단은 매도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이 있어도 일단은 매도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LED 관련주들, LG 이노텍이라든지 그런 종목에도 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업황 자체로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뭐 여태까지 그런 우려들이 실질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다 반영됐는지, 만약에 다 반영이 됐다 그러면은 주가 반등할 때 강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반등이 약했습니다. 내려갈 때는 강하게 내려가고 반등은 약하게 나온다라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떤 LED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좀 더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저점을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어느 선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박스권 돌파된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가격대로 친다라면은 한 11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11만 원대 하락세가 멈춰지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서 횡보 혹은 어떤 원형 바닥 형태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바닥을 찾게 되는지를 한번 흐름을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오르고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인포피아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은 있으신 그런 종목인데요. 0296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17,000원에 매수하셨고, 이분 역시 비중이 많은데요. 7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포피아가 오늘 좀 오르고 있죠. 3.3% 오르고 있는데요. 15,65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회복할 수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회사 하는 사업이 혈당 측정 바이오 기기를 만들어내는 회사죠. 최근 들어가지고 8월 달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8월 달에 점진적인 거래량 상승과 함께 지속적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특별한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가격이 레벨업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 악재가 나오면서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어떤 오름에 대한 그런 매물들과 그런 것들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요. 그런 점에서 주가 하락해서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한 14,500원 정도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대응 방법이 아니겠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포피아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영남제분입니다. 오늘 급락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하신 분이 지금 2,23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40%입니다. 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급락을 맞았거든요. 네. 이럴 경우가 제일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내일 오를 것이다라고, 내일부터는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주식을 사게 되는데, 내가 샀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빠지게 되면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어떤 급격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농작물 작황이 안 좋아지고 거기에 대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8월 이후에 큰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연속으로 상한가를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양호한 조정을 보이다가 반등이 나왔지만은 다시금 21선을 회귀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20일 닿지 않고 반등했다라는 건 좋은 모습인데, 다시금 재차 내려온다라는 거는 이게 지지될지 그 여부를 다시 판단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자꾸만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21선이 일시적으로는 깨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1선이 일시적으로 깨진다라면은 한 1,9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도 되겠다라는 점이고요. 기본적으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이슈 자체가 향후에도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8월 중순 말경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장마철이 끝나고 지금은 굉장히 떼약볕이 내리쬐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발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이유는
결국에는 일조량이 부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된다라면 농작물 작황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 이런 기후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농작물 작황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향후에도 기사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점들은 충분히 이러한 영남 재분을 비롯해서 농산물 관련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한 1,900원 정도까지 근처 온다라면은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살펴봤고요. 나노엔텍 지난주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도 나노엔텍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일단은 손절가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매수가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것보다는 아래 놓여 있습니다. 네. 여전히 매수 관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움직인 그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날 추천을 드렸었죠. 8월 20일 날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목표가 6,200원까지는 좀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았었죠. 3일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매수로 대응하자. 다시 매수가까지 내려왔다라는 점에서 네. 조정 거치고 난 다음에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이 종목이 하는 일이 어떤 병원 가서 어떤 검진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거는 미래 산업의 큰 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IT와 BT와 그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 NT를 결합한 그런 기술, 융합산업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이 종목 사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종목의 주 거래처죠. 라이프 테크놀로지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처와 그다음에 세계적인 유통망을 확보를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 회사가 전립선암 현장 기기를 상용화하고 난 이후에 네. 간암과 대장암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매출을 더 증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350원. 지금 가격 정도 되는데요. 지금 가격 정도 매수 추천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주와 동일하게 6,2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5,150원이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이러한 흐름이 한 단계 깨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레벨 다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손절가 5,150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지금 차트를 살펴보니까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걱정도 되긴 한데 매물백은 없나요? 이 종목이 3월 달에 고점을 한번 만들었었죠. 3월 달에 만들어졌었던 가격대가 8,000원부터 해서 8,000원 중반대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일단은 가장 크게 보이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정도까지는 큰 매물벽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뭐 좀 길게 보신다라면 사실 8,000원 정도까지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짧게 뭐 목표가로 한 6,2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지난주에는 5,500원이었는데 오늘 좀 낮게 잡아주셨습니다. 5,350원 선에서 매수를 꾸준히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주 전에 살펴봤었던 종목입니다. AD모터스가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일단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거의 한 26%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한번 전주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호재가 하나 나왔었죠. 화요일쯤인가요? 이때 이제 전기차 승인과 함께 이제 양산 계획까지 밝혔었죠. 그러면서 이제 큰 폭의 상한가를 동반한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5일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다시금 또 이렇게 회복되면서 다시 고점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기차 테마가 뭐 이 정도에서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그리고 충분히
지난 3월 이후에 조정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번 파동이 나와주고 난 다음에 최근 다시금 그런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좀 더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목표가를 정해 주신다면 어느 수준으로 보면 좋을까요? 지금 또 막 급등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전고점 부근이 전고점 부근인 한 2,500원 정도. 2,500원 선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AD 모터스 살펴봤습니다. 수익률이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조금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후반부 가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권영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는데 코스닥 쪽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낙폭이 1% 가까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460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